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난 토요일 둔촌주공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타워크레인 철거 가능성하고 이사비 사업비 대출 만기 부분,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신탁 재건축 활성화 논의가 진행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최악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둔촌주공 사업장이 4월 15일 공사 중단 이후에 한 달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예 협상 과정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둔촌주공 시공단이 타워크레인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합의 대처가 절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젯밤부터 타워크레인 철거가 실제 시작이 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동에 타워크레인부터 철거가 진행된대요. 이게 관리비만 월 2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될 것 같으면 타워크레인 철수는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이 뜻은 당장 시공사가 공사를 재개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타워크레인 철수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시공단에 공사 다시 시키려면 돈과 시간 좀 더 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일반 분양가 올라갈 텐데 돈으로 다 쳐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소식은요, 타워크레인 철거가 아닙니다. 바로 조합이 대출받은 사업비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오늘 어떤 기사가 떠왔냐, 시공단이 대출 보증 연장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면서 이 안에 충격적인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8월 만기 7천억 원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는 시공사업단에서 대위 변제에 의해 조합의 구상권 청구 가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기사가요, 타워크레인 철거보다 100배 더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이라면요,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인생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경고를 했었잖아요. 둔촌주공 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조 1천억 원 규모로 받았는데, 이주비 대출이 어차피 조합원 개인 대출이고 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출해 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시공사의 연대 보증이 들어가요. 만약 8월 만기에서 시공단이 연대 보증을 안 해준다면요, 금융기관은 보증을 서준 시공단의 대출 상환을 요구해서 대위 변제를 받게 됩니다. 당연하죠. 조합은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 대위 변제는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변제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합원들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시공단의 이 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비 대출 채권이 시공단에 넘어가잖아요. 둔촌주공 사업장을요, 시공단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경매를 한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먼저 경매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해요. 그리고 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업자한테 공사를 맡기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씨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서 대출 이자와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경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채무 불이행 중인 A씨의 건축 중인 부동산을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하겠죠. 그럼 법원에서 이 자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 처분할 때 낙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낙찰자가 지불한 대금을요, 배당 순서대로 매각대금 범위 내에서 당연히 채무자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요. 이 금융권, 이제 은행은요, 근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건축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도 건물 지어주고 돈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축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고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을 하게 되죠. 보통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복잡한 권리관계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주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경매 참여자는 이 권리를 인수하는 조건을 입찰가에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치권이 확실한 경매 물건은요, 감정평가 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크게 낮아요. 당연하겠죠. 추가 비용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는요, 유치권 설정 잘 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당연히 낙찰자가 와서 협상하자고 하겠죠. 뭐 경매를 공부하시면 이런 유치권 깨는 노하우가 있는데 둔촌주공에 적용될 사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공단은요, 이 유치권 자체를 채권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둔촌주공조합에다가 건설하고 나서 못 받은 돈을 채권화 시켜가지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 유치권이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소송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금액을 인정하니만이 법적 다툼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유치권을 채권화시켜서 경매에 넘겨버리잖아요. 경매 참여자한테 유리해요. 왜? 유치권이 없으면 당연히 낙찰가율이 감정평가 대비해서 높게 나타나겠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원소유주가 유리하겠죠. 어차피 채무자는 채권만 받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둔촌주공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합에서 사업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들의 토지와 주택은요, 조합에 신탁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는 조합원이 갖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조합에 다 넘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건축이 진행돼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건축을 하는 시공단이 이 사업비 대출 채무를 인수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둔촌주공 시공단이 이 은행 채권을 가져가면 안 될까요? 시공단이요, 경매 개시할 채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공단은 경매 신청자도 될 수 있고요, 시공단은 유치권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둔촌주공 사업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시공단에게는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눈앞에 있어요. 이미 공정률도 52%에 유치권도 2조 원 규모예요. 시공단 말고는 참여할 곳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대형 건설사가 낙찰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유치권 관련해서 또 협상 오래 지속될 것이고, 또한 공정률 52% 진행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매 과정에서 접근도 쉽지 않은 과정에서 이거 참여의사 밝힐 곳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공단이 이것을 낙찰받잖아요. 현재 계획된 1만 2천 호 중에서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부 일반 분양에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호당 10억 받는다고 잡아도 10조 원 규모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냥 지금 52% 공정된 거 그냥 다 철거해버리고 바뀐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게 뽑아서 아파트 지으면 분양 물량도 더 늘어나고 수익은 더욱더 커진다는 부분이죠. 자, 만약 경매에 넘어가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면요,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시공단일 확률이 크죠. 그러면은 사업비를 포함한 채무자한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은 대금을 조합에서 분배를 하겠죠. 그러면은 돈을 받는 것으로 기뻐할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현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었던 강제 현금 청산입니다. 국민평수 기준으로 22억 아파트가 몇 억으로 바뀔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트리마제 사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둔촌주공 1만 2천 원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이런 사실을 기반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작정하고 시공단에서 경매 넘겨버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조합이나 조합원들 입장에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나 국토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야, 조합은 6,000명 아파트가 날아가면 지자체나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네가 말한 대로 절대 안 될 거야.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경매 과정은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진행돼요. 행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삼권 분리 원칙의 기본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협상하세요. 지금 협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추가 분담금 얼마 늘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조합에 남은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조합원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협상 가능할 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빨리 공사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억울하고 따질 부분은요, 공사 완공 이후에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인 조언받아서 소송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쇼킹 부동산에서 신갈이 나왔습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앞으로 정말로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로또 분양에 당첨되는 꿀팁까지 제가 모두 다 총정리시켜 놨습니다. 둔촌주공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진 건 아쉽지만
그 외에도 사상 최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